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거를 나선 임금과 내금 위장은 아직도 유기전을 비롯한 군소 점포가 문을 열고 있어 불빛이 환한 운종가와 청계천 사이에 있는 좌포청에 당도했다. 좌포청 문을 지키는 포도 군사가 임금을 보고 넋죽 엎드려 예를 표하곤 일어났다. 임금이 가끔 좌우 포도청을 방문한 관계로 포청 문지기들은 바로 임금을 알아보았다. 문지기 포졸 한 명이 급히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앞서 내금위장이 연통해 놓았기 때문에 좌포도대장이 대기하고 있을 터였다. 임금이 안으로 들어가 조금 걸었을 때 좌포도대장이 헐레벌떡 달려와 예를 표했다. 전하를 뵙습니다. 주화위조를 신고했던 김말생은 어찌 되었는가?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아직 행방이 묘연하옵니다. 어찌하여 과인의 말이 말단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고? 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라. 전하, 황은이 하에 갔사옵니다. 폭발 사건 수사의 진전은 어떠한가? 예, 전하. 아직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시신의 연고자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실종신고도 한 건도 없었사옵니다. 그러한가? 포도대장은 들으라. 예, 전하. 하명하시옵소서. 폭발 현장은 과인이 알아본 바 주화위조 장소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단서도 나온 게 없으며 누가 위조범인지 그 위조범의 배후가 누구인지 모두 비밀에 쌓여 있다. 따라서 오늘부로 폭파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고 좌우포청이 협력하여 위조 주화소를 찾는 일과 위조범과 그 배후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 한성부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야 하고 술라를 더욱 철저히 하여 조그만 꼬투리라도 놓쳐서는 안 되느니 알겠느냐? 전하, 명심도 명심하여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임금 일행은 포청을 나왔다. 청계천 수표교를 건너 구리개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구리개 길 양쪽으로 약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조금 가니 헤민서 정문 앞에 이르렀다. 정문 앞에는 환자인 듯 보이는 남녀 여러 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아마도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려니 생각한 임금이 해민서를 지나치려는 그때였다. 문이 열리고 위직인 듯한 사람이 나와 앉아있는 환자들에게 소리쳤다. 자, 이제 끝났으니 모두 돌아가시오. 그러자 환자 속 한 명이 말했다.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끝났다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 말했다. 저는 치통 때문에 어제 저녁에 와 이곳에서 밤을 새고 지금까지 차례 오기를 기다렸는데 진료조차 못한다니 이게 나라님이 불쌍한 백성을 위해 만든 의원이라 할 수 있어? 그러자 이번엔 여자 환자가 나섰다. 우리보다 아주 늦게 온 사람들도 먼저 들어가 치료를 받고 갔는데 이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날이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랫배가 찢어질 듯 아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은 각자의 사정이고 어쨌든 오늘 진료는 끝났으니 내일 다시 오시오. 위직이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환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문턱을 넘으려고 했다. 그러자 어느새 사령 4~5명이 나오더니 환자들을 강제로 밀어내고 문을 닫고 들어갔다. 임금은 이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이 무슨 황당한 일이란 말인가? 생각하며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보시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임금의 물음에 아까 복통이 있다던 여자 환자가 나섰다. 그것도 모르셔요? 이 해민서는 우리 같은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어째 그렇소? 이번에 나이가 지긋한 노인 환자가 말을 받았다. 아이고, 딱하기도 하시지. 우리 같은 백성이야 운이 좋아야 들어가 진료를 받지 여기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려봐야 소용없다오. 그래도 혹여나 차례가 올까 하고 기다리고는 있으나 언제 진료를 받을지 알 수 없다오. 다른 남자가 또 말했다. 말을 들어보니 나라의 높으신 분들과 연줄이 닿는 환자만 출입을 한다하오.
그들이 없을 때만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하루에 100명에 1명 정도라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질 않았다. 어허, 과인의 백성을 위해 운영하는 해민서가 이 꼴이라니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혀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도다. 속으로 분을 사기며 임금이 이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들은 예서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가 알아보도록 하겠소. 그리고 내금위장에게 말했다. 들어가도록 하지. 내금위장이 해민서 문을 두드리니 아까 나왔던 위직이 얼굴을 내밀었다. 내금위장이 무엇이라고 위직에게 말하자 위직은 얼굴이 파래지면서 서둘러 내금위장과 임금을 맞았다. 해민서 문이 닫히고 임금이 안으로 들어오자 위직은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를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다. 내금위장은 위직에게 일어나 속히 위에 알리라 말하자 그제서야 위직은 일어나 불이 나게 뛰어갔다. 임금이 정청으로 가는 사이 막 퇴근하려던 주부 이하 직장, 봉사, 훈도, 참봉, 의녀들이 급히 뛰어와 임금 앞에 모두 엎드려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했다. 누가 책임자인가? 그러자 맨 앞에 부복하고 있던 자가 얼굴을 들고 아뢰었다. 소신이 해민서 책임자로서 주부 김공연이라 하옵니다. 김주부는 즉시 해민서 제조 예판을 들라하고 여기 의원들은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토록 하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의원과 의녀들이 황급히 움직였고 주부는 임금의 뒤를 따라 정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청 안 임금은 김주부를 질타했다. 나라의 녹을 먹는 해민서의 책임자로서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연줄이 닿는 힘에 좌지우지 당하여 힘없고 불쌍한 과인의 백성을 업신여긴 죄는 죽어 마땅하도다. 할 말이 있는가? 전하, 신을 죽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복한 김주부는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서슬퍼런 임금의 분노에 해민서는 일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잠시 후 예조판서가 해민서 정청으로 들어왔다. 전하, 소신 대령하였사옵니다. 예판은 해민서의 제조로서 해민서가 이토록 뿌리 깊게 썩어가는 것을 몰랐단 말이오? 아무것도 모르는 채 들어온 예조판서는 어안이 벙벙했다. 사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전하, 소신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사옵니다. 예판, 이곳이 어디요? 해민서이옵니다. 해민서가 무엇하는 곳니요? 예, 전하, 일반 서민을 구려하는 임무를 관장하는 곳이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힘있고 권세 있는 높은 자들과 연줄이 닿는 환자만 진료하고 과인의 백성은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것이오? 예조판서는 임금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전하의 심기를 어지럽힌 죄 죽어 마땅하옵니다. 이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 후 석고대죄 하겠사옵니다. 예판은 들으시오. 예, 전하. 하명하시옵소서. 해민서의 의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들과 이를 받고 과인의 백성에게 적절한 구료를 하지 못한 자들을 가려내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며 또한 해민서의 의원은 모두 교체하고 내 의원에서 가장 유능한 의원을 보내어 서민 환자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오. 전하. 소신 명심. 또 명심하여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앞으로 해민서의 문은 항상 열어놓을 것이며 몸이 아픈 서민 환자가 언제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조처하시오. 예, 전하 분부 받잡사옵니다. 할 말을 마친 임금은 밖으로 나갔다. 내금위장이 황급히 임금을 뒤따랐다. 임금은 곧장 남촌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목이 컬컬하여 탁주라도 할 요량으로 남촌의 어느 주막으로 들어간 임금과 내금위장이 자리에 막 앉을 즈음 건너편 자리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남녀 2명이 임금이 앉은 쪽으로 오더니 말을 걸었다. 이 공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 이 공자님,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이런 우연도 있나요? 임금이 돌아보니 서무와 이혜진이었다. 임금이 반색을 하며 말했다. 아, 서공자, 이낭자. 이런 우연이 있다니 정말 반갑소. 이 공자님, 한양엔 어떻게 오셨나요? 서무가 물었다. 하하, 난 원래 한양에 산다오. 과천엔 일이 있어서 갔던 거고. 그러셨군요. 임금이 두 사람에게 내금위장을 소개했다. 아, 여기 이 사람은 나의 친구 김종원이라 하오. 서로 인사들 하시오. 서무라 하오. 이혜진이라 해요. 김종원이라 합니다. 서로 인사를 마치자 임금이 말했다. 서공자와 이 낭잔 그때부터 줄곧 같이 다니신 것이오? 아닙니다. 전 한양에 오자마자 이 낭자와 헤어졌습니다. 그러하오? 그럼 서공자는 어디서 머물기로 했소? 선무관입니다. 잘 됐구려. 선무관이라면 안심이 되오. 그러면 이 낭자와는 어떻게 다시 만난 것이오? 그러니까 하며 서무가 머뭇거리자 이혜진이 나섰다. 에이, 그러니까 얘기가 길긴 한데 뭐 어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제 한양에 도착하여 헤어진 후 유시의 운종가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임금이 말을 가로막았다. 목적지인 한양에 도착하여 헤어졌으면 됐지. 무슨 연유로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이오? 아이 참. 왜긴 왜겠어요? 서공자가 한양지리에 어두워서 선무관까지 데려다 주기로 약속을 해서지요. 다른 속셈은 없었어요. 선무관까지 데려다 주었으면 됐지. 오늘은 어찌 둘이 함께 있소? 계속 그러실래요? 그러니까 제 말을 허허허 계속 말해보오. 이 낭자, 어제 만나기로 한 운종가에 제가 조금 늦게 갔는데 서공자가 시전상인 왈패 들을 따끔하게 혼내주고 있지 뭐예요. 저도 덩달아 신나서 서공자와 합류하여 점잖게 그들을 훈계하고 일이 복잡해질까 봐 급히 운종가를 벗어났지요. 그런 일이 있었소? 그래서 남촌에 있는 선무관을 향하던 길에 호위무사 2명이 마차 한 대를 호위하며 지나가는 것이 눈에 띄었지요. 멀리서 오는지 말도 지쳐 느릿느릿 가고 있었고 호위무사들도 녹초가 될 지경처럼 보였죠. 혹시 조사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들어 그들을 멈춰 세워 확인해 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만약 조사려가 확실하다면 쫓아가 근거지와 위조범 그리고 배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조심조심 따라가 그들이 들어간 기와집을 확인한 후 선무관 앞에서 서공자와 헤어지며 오늘 유시에 다시 만나 그 기와집으로 가기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아셨나요? 그런데 이 낭자, 조사려가 누구요? 그리고 위조범, 배후는 또 무엇이요? 임금은 이렇게 물으면서도 머릿속은 이미 그 마차는 조사려를 실은 것이 틀림없으며 그 기와집이 이번 폭발 사건의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열쇠이자 더 나아가 주화 위조의 진범과 그 배후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임금의 이 말에 이혜진은 아차 싶었다. 임금이 당연히 알리라 여기고 무심코 얘기했지만 실은 여기 변장한 두 사람은 임금과 내금위장이 아니고 평범한 선비와 무인이었다. 조사려의 일을 아는 사람은 조정에서 임금과 도승지, 내금위장 그리고 강호에서 선무관 뿐이었다. 이혜진은 난처해졌다. 그러나 서무를 위해서 무언가 말해야 했다. 임금이 굳이 신분을 숨기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인지라 서무에게 임금의 신분을 밝힐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인데 말하자면 이혜진이 말을 잇지 못하자 임금이 나섰다. 이 낭자, 대답하지 않아도 돼오. 나와는 무관한 일이오.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 두 분은 어서 그 기와집으로 가보시오.
임금의 이 말에 이혜진은 안도의 숨을 쉬며 서무를 바라보았다. 서무가 말했다. 이 공자님. 그럼 우리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또 만나게 될 것이오.